선량 한도 1mm 시버트를 유지하면 가장 최소의 인원이 사망하는데 그것이 10만 명당 5.5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300명이 넘는 후쿠시마의 그 아동들이 갑상선 암에 걸려 있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수치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 소위 한국의 이제 핵공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연에도 이미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피폭을 받고 있다. 그런데 뭐 아무 영향이 없지 않냐. 후쿠시마 오염수도 결국 뭐 기준치 이하로 투기된다라고 하면 영향이 없을 것이고 뭐 바나나, 뭐 달걀 하나, 또 커피 한 잔이랑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주장하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핵의 어떤 안전성이랄까 핵이 유용한 것이고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사선은 아시다시피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냄새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오감으로 구별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이 특히 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혹은 여성들, 임신한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태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양 그러니까 그냥 핵시설이 없고 원전도 없고 이런 곳에서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어떤 방사선으로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조사한 그런 연구한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 스위스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연 방사선, 자연 배경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서 쭉 그 시간을 두고 그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 보면은 다 그 자연 방사선에 의해서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린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엑스레이라든가 아주 조금의 어떤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에 피폭이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마셔도 혹은 조금 먹어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을 모두 부인하는 어떤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바나나 한 개 먹는 거랑 똑같다, 괜찮다. 근데 이제 이 바나나에는 K40, 그러니까 칼륨 40, 우리가 그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방사성 핵종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바나나 한 개 150g이라고 치면 거기에 15베크렐이라는 그 방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K40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1억 2천만 년인가 아무튼 그 반감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K40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은 인류가 계속해서 그 접촉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K40의 특징은 자연 속에서 그 비중이 일정하게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는 그 상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그 칼륨 전체 양의 0.0012%라고 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수치고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0.0012%의 K40의 방사성 핵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를 아무리 먹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K40은 0.0012%만 항상 우리 몸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넘어가는 양을 먹게 되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핵종으로서 K40이 예를 들어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바로 넣어버리면 그것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바나나라든가 그런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K40 같은 건 해조류에 많거든요. 그런 해조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K40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다 일정 비율만 유지하면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이 과학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삼중수소나 다른 방사성 핵종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저설량 피폭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설량이라고 하면 학자들이 되게 인정하는 게 이제 100ml 시버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100ml 시버트의 이하는 0.0001 시버트도 있고 미리 시버트도 있고 뭐 아무튼 약간의 어떤 아주 조금의 그 방사선이 있더라도 그것은 인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기준치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는 다 화학 물질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방사선에는 기준치라는 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은 되게 선량 한도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선량 한도가 1mm 시버트, 일반인들은 1mm 시버트고요. 1년에요. 네, 1년에 1mm 시버트고 그 핵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20mm 시버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량 한도를 지키면 그러면 안전한가? 그게 아니고 선량 한도 1mm 시버트를 유지하면 가장 최소의 인원이 사망하는데 그것이 10만 명당 5.5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mm 시버트에 피폭하면은 10만 명당 5.5명이 사망한다라는 것을 이미 IAEA라든가 ICRP라든가 모든 그 방사성 그 핵을 취급하는 핵 그 산업 세력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피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낮은 선량이라고 하더라도 핵시설이 있는 한 우리가 핵물질을 이용하는 한 10만 명당 1년에 5.5명은 방사선 피해를 보고 죽는다. 이것이 그들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 속에 이미 어떤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기준치 혹은 뭐 그런 양, 그런 선량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본인 그 핵산업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한 명 죽이겠다. 내가 1년 안에 한 명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둘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없도록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핵산업 세력은 1년에 10만 명당 5.5명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한국은 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쿠시마만 본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특히나 이제 아이들에게 건강 피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건강 피해 상태는 좀 어떨까요? 지금 그 사고 이후에 특히 아이들이 아동 그러니까 연령이 18세 미만인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방사선에 취약하다는 것이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갑상선 암에
지금 300명이 넘는 후쿠시마의 그 아동들이 갑상선 암에 걸려 있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수치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그 상당히 회복 불능의 상태. 그래서 그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했지만 어떤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 어릴 때 피폭을 해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취직을 하거든요. 취직을 하는데 갑상선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취직생활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고 집에서 지금 그 누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 인원만 300명이 넘는 것이고요. 그 일본 정부가 괜찮다. 조금 그 저설량에서는 사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3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염수 투기가 어쨌든 이제 8월 24일 오후 1시부로 됐잖아요. 예,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투기 됐으니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언제든지 이 투기를 좀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그런 지금 고민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지만 중단하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 오염수가 어쨌든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식품의 어떤 방사선 검사 이것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특히 수산물, 해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선 검사를 강화해서 그 거의 대부분의 양을 방사선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인데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어른들에 해당하는 어른들도 사실은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의 규제 값을 내리는 운동, 인하하는 운동 이것을 해야 되고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50베크렐이거든요. 50베크렐 이하에서만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어떤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산지 협동조합에서는 10베크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그 10베크렐 이하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먹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불검출해야만 유통을 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민들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식품에 있는 그 방사능의 그 규제 값을 대폭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그 규제 값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방사능 검사에 대한 어떤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방사선 방어학회는 성인과 어린이의 그 기준치가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4베크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양 투기는 되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운동,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낮추는 운동 함께 해 나가면서 또 해양 투기 계속 중단해 나가는 그런 싸움들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